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성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파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성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주연이 있네요. 네. 네, 제 목소리가 알겠죠? 아시겠죠? 네. 일단 중등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빠른 친구들 요즘에 3학년부터 중등 나가지 않나요? 초3? 초3. 네, 초3부터 이렇게 빠른 아이들.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빠른 아이들, 그쵸?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중등 선행을 나갈 때 가장 잘 맞는 교재, 그러니까 그 라인업을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당연히 상위권 친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중등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가실 것 같아요? 태성쌤? 뭐 일단 중학교 처음 배울 때는 일단 기본서를 먼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서는 보통 뭐 개념 원리, 네. 뭐 개념 플러스 유형, 네. 예,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선생님 추천해 주실 때 개념 원리랑 개념 플러스 유형을 둘 중에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네.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입장에서는 네네.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개념 원리를 좀 더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유가요? 개념 원리 책이 약간 이제 좀 해설이 좀 더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접할 때 아이들이 그 처음 배우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쓴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와닿더라고요. 문제 구성이. 네네. 그 정석 책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까요? 우리 정석 책 보면은 왜 기본 문제 있고 밑에 해설이 있고 그 밑에 유제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등 개념 원리도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네. 개념 원리를 가르치는 방식이 있어요? 개념 원리로 저는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 이제 성향을 좀 먼저 파악하고 네. 이제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은 이제 기본 문제를 이제 해주긴 하는데 조금 빠릿빠릿한 아이들은 이제 개념만 먼저 잡아주고 이제 기본 문제를 스스로 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교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플러스 유형 이런 거 이제 워크북 같은 게 있으니까 유형편 같은 게 있는데 개념 그쵸. 원리는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양이 좀 적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념 원리 하나만 가지는 않고요. 예. 서브를 서브 덧붙여서. 교재를 하나, 문제집 하나를 보통 더 가는 편인데, 보통 이제 같은 출판사의 그 RPM 교재가, 같은 출판사라서 구성적으로는 이제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쌤 B보다요? 쌤비는 이제 난이도는 비슷해요. 네. RPM과 쌤비. 그쵸, 뭐 두 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그냥 RPM을 조금 더 이제 같은 출판사라서 이제 찾아보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제 RPM에 보면은 거기 위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개념 원리 몇 페이지를 찾아봐라. 내용을 뭐 이론적인 개념적인 걸 잘 모르면 그 찾아보라는 그 표시가 있어서 그래서 좀 RPM하고 개념 원리를 좀 이제 같이 세트로 좀 나가는 편입니다. 개념 원리하고 RPM을 추천하셨고 장성훈 원장님은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지금 제가 사실은 저학년 학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조금 느린 친구가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초등 과정이 완벽하게 튼튼하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친구인데 중등을 나가야 될 상황이 되는 친구가 있어서 저는 중등 과정을 좀 받아들이기 힘든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가려고 저는 개념서보다는 그 연산서를 먼저 풀리는 방법을 이번에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개념 플러스 연산이라고 해서 내용도 좀 작고 아주 좀 넓은 면에 개념은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들만 먼저 설명을 하고 연산이라던가 개념부터 아주 쉬운 개념부터 먼저 잡고 이번 방학 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개념 플러스 유형 저는 잘 못하는 친구지만 이제 파워 편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연산하고 기본 개념 먼저 잡아두고 그래서 뭐 유형서로 말고 개념서를 그 전초전으로 연산부터 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저학년 학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 교재에서 스마크라운의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계속 잘 읽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개념 아이들 받아들이는 습관을 처음 잡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잡아주냐가 엄청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저희가 현업에서 계속 아이들 알려줄 때 어떤 걸 장점으로 밀고 알려주시는지 네,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파가 있을 것 같아요. 개념 원리 가고 거기에 RPM 풀어서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는 친구는 그래도 연산이 잘 따라가는 친구겠죠? 초등학교 3학년에서 그렇게 간다는 거는 따로 뭐 수력 충전이나 뭐 베이직생이나 뭐 이런 기본 연산서를 따로 안 하고 갈 수 있는 친구 상위권 친구니까. 근데 조금 그러니까 아이가 상위권 친구였는데 초등 최상위 연산은 엄청 잘하다가 중등을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정수화 유리수 문자식에서 그런 친구는 연산을 가고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라인으로 가서 유형편까지 풀면 개념이 완성이 된다. 저는 일단 먼저 연산부터 그러니까 격차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초등 연산하고 이제 중등 과정에 딱 넘어갈 때 완전 얘네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왜 뭐 플러스 되는지부터 그렇죠. 출발해서 근데 이제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이면 이걸 계속 고민하고 나서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최소한의 개념이 들어있고 거기에 관련된 걸 어차피 저희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걸 그래 왼쪽 갔다가 다시 반대로 간다 생각하지 않고 플러스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되 거기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저는 연산부터 잡고 가는 게 좀 차이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네, 이걸 연산을 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데 연산 안 되는 친구들 중등 연산 진짜 어려워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양치기로밖에는 안 되나 꼭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까 연산에서. 항상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그 딜레마를 겪었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선택한 건 개념 설명 아무리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1학년 1학기 거를 개념을 3바퀴를 다 개념 설명을 해줘도 구조 설명을 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양치기밖에 없다.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친구를 빠르게 선생님이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연산을 저렇게 막 풀리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네. 양치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진짜 이 정도 비율이라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열에 한 명은 연산을 배우면 바로 돼요. 그 연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지 않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되구나 그냥 바로 받아들여서 맞아요. 그 수체계를 바로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 이해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방법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면 아주 쉽게 받아들여서 바로 연산이 되는 애들이 있는데 또 연산의 첫 출발이 좀 느린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혹시 발견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양치기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기본은 우리 그 초등학교 3, 4, 5학년 아이들이 중등 선행 나갈 때에 추천하는 거는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개념 원리 RPM 세트 또는 개념 플러스 연산, 개념 플러스 유형 세트. 저는 너무 초등에서 좀 빠른 그렇게 연산까지 그러니까 양치기를 안 해도 바로 받아들이는 친구한테는 개념 플러스 유형에다가 센 B까지 플러스하는 걸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쑥 받아들이고 연습해서 유형 그냥 응용까지 그냥 한 번에 기본 배울 때 완성하는 친구들 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을 했으니까 저희가 중등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단계를 나누잖아요. 그럼 잠깐만요. 근데 일단 여기서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본서는 붙이는 게 맞다? 처음 배울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다들 우리 기본서 하나씩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한 기본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적어도 1학년 이렇게 첫 출발할 때는 그게 맞다라고 저도 느껴서 어느 정도 수칙이나 좀 이런 게 맞아지고 나면 그때는 사실 변칙적으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일단 다들 그 부분 다 기본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네요.
저는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셀로 그죠. 예, 뭐. 근데 그건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갔을 때 그렇죠. 지금 우리는 초3, 4, 5 아이들이 이제 중등 시작할 때 네, 처음 배우는 예, 구멍 없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 탄탄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추천하는 세 가지 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라라고 하면 케바케. 1등. 아, 이거는 정말 아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정말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어머님들이 판단하시냐라고 했을 땐 만약에 저 개념원리 RPM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약수합에서 약분과 통분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다. 연산 부분에서는. 그리고 비하 비율에서도 좀 적당히 디딤돌 기본 응용의 점수가 그러니까 기본에선 잘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베이스들이 쌓여서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판단하는 단원이 5학년 1학기 거의 약수합배수, 약분과 통분, 비하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쪽에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개념 플러스 연산 부분 연산을 해야 돼. 이 판단은 어떤 판단 우리 아이는 무조건 개념서를 풀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테일한 개념이 들어간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나쁜 얘기를 나쁜 얘기 나쁜 얘기를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네. 하다 보면 네. 이제 중등 과정 처음 들어갈 때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서 그리고 응용서 세트로 나가는 이걸 하지 않고 제가 변칙적인 세트를 썼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써야 된다는 것이 제가 무서워가지고 나쁜 얘기하면 써야 된다. 써야 된다는 것이 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고 네. 초등 과정에서 좀 당연히 6학년, 5, 6학년은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많이 하더라도 좀 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 그러네요. 네. 보여요. 아,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초3, 초4인데 중등 과정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아주 먼 곳인데 배우는 게 의미 없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의미 없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아도 몇 년 후에 배울 건데 제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럼 어느 순간 됐을 때 격차가 많이 느껴지면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등 마치 저희가 이제 중등에서 고등과정 처음 들어갈 때 처음에 힘들어서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하다가 수상 공수일 정도 하다 보면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 빽하고 다시 한다고 하고 학원 돌아다니면서 3년째 4년째 공수일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는 일단 쉬운 연산으로 아주 쉬운 거야. 개념이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 좀 그렇게 하는 격차를 좀 줄이면서 들어갈 친구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이냐 말로 딱 못하겠어요. 근데 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상위 수학을 너무 어려워했던 친구 맞아요. 그리고 최상위 수학을 오답을 여러 번 시킨다고 해도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다 한 2년 걸릴 수도 있겠다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상위에서 너무 힘 빼지 말고 그냥 문제 유형까지 해서 그래 기본 익히고 우리 중등부터는 제대로 가보자 해서 오히려 중등을 그 아이 눈높이에 맞게끔 연산을 시키고 단계별로 최고로 잘 어울리는 거니까 한마디로 제 마음이 딱 그거였어요. 지금 시키는 친구가 맞습니다. 이거 안 돼. 6학년 거 최상위를 했을 때 더 이상 효용이 있을까?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하고 괴로워하고 진짜 선생님 잘 만나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을 해주고 연산을 진짜 해서 중등을 정말 잘 알려줘서 잘하는 아이로 만든 걸 봤어요, 제가. 장성원 원장님 봤는데 진짜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중등 과정부터 수학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저도 뭐 조금 제가 겪었던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등 과정에서 최상위 수학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빼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중학교 걸 밝히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그 중학교 1차 방정식 활용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그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기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번 영상을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개념서 라인을 잡으면 좋을지 크게 세 가지 ABC로 한 것 같아요. 태성쌤이 세트로 한 개념 원리하고 RPM 세트, 그리고 연산에다가 개념 플러스 유형, 그리고 저는 이제 센 B랑 개념 플러스 유형인데, 여기서 조금 더 자기 개념서의 그 라인에 좀 뭐 장점, 자랑 뭐 이런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출판사가 저 개념 원리는 개념 원리 출판사, 그리고 개념 플러스 유형은 기상 출판사, 쌤은 신사고니까 혹시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출판사에 아는 관계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이걸 선택했을 때 뭐 장점 뭐 아니면 팁, 꿀팁 같은 거 혹시 자 그럼 네. 개념 원리 출판사에 뭐 저는 이제 제가 이 교재로 수업을 했을 때 뭐랄까 저희가 이제 개별 맞춤 수업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마다 다 진도가 다 다르고 교재가 다 다른데 이제 개념 원리를 이제 나갔을 때 장점은 그 교재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노력하거든요.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좀 아이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아닌가. 그런데 네. 제가 크게 생각 못했었는데 예, 개념 원리 교재에 보니까 해설이 있습니다. 유제 밑에 그 풀이가 정석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 기본 문제 네. 해설. 그쵸. 제가 개념 그 플러스 유형이 얘기를- 또 그게 다른 거구나. 개념 그렇죠. 개념 플러스 이거는 무슨 없습니다. 얘기야, 그래서 맞아, 수업을 맞아. 다 해봤는데 음. 좀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기본 문제 해설이 있어서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반대로 기본 문제 해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거나 사실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알겠는데 저는 그냥 네네. 그것도 가리고 그러니까 노트에 풀리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개념 원리를 봤을 때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개념만 설명했는데 쭉쭉 풀어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네. 정도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그쵸. 개념을 위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교재. 네, 맞습니다. 아, 네. 좋은 장점을 딱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장점만을 보고 교재에 대해서 더 그 디테일하게 한번 또 다시 봐야겠네요. 네. 네, 개념 연산, 개념 플러스 유형은 장점이 일단 그 초등학교에서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때 되게 잘 갈 수 있게 쉽게 접근해서 개념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진다? 개념 플러스 연산의 아주 쉬운 그 연산 교재긴 한데 아주 간단한 개념들에서 그렇게 풀기 싫지 않게 풀기 싫게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어디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수력 충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넓게 나와 있긴 한데 그 뭔가 좀 그 개념이 좀 약하다거나 좀 빈 느낌이 많거든요. 네. 근데 개념 플러스 연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좀 잘 풀더라고요. 뭐 아주 몇몇 안 되는 예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그렇게 느꼈어요. 수력 충전보다는 내용적으로 뭐 어차피 연산이니까 내용이 거기서는 거기겠지만 좀 빈 느낌이 저는 수력 충전 개인적으로 수능 출판사 좋아합니다. 자이스토리 좋아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개념 플러스 연산이 좀 그 단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산은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출판사를 되게 썩는 걸 좋아해요. 되게 한 출판사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결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유형편까지 해놓고 이 아이가 유형을 얼마나 우리 아이가 잘 이해했는지 센비에서 확 확인하면서 뿌듯함. 그래서 이 코스를 딱 기본을 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품을 잘 풀 때 더 거기서 희열 막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와 개념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우리 아이는 어떤 세트로 풀릴까라는 거를 뭐 이렇게 푸세요라는 것보다 저희가 진짜 직접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네. 더 이게 뭐 어떤 게 다 좋다는 게 방송이 아니라 언제 끝나는 거예요? 못 끝냅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어떤 교재든지 방금 얘기했던 게 많이 쓰는 교재들인데 네. 그래서 어떤 교재가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고 장단이 있고 어떻게 네. 섞는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기가 풀고 있는 교재가 제일 맞고 네. 근데 이런 장점 단점들이 뭐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다 어떤 교재를 쓰더라도 괜찮다. 네. 모든 교재 출판사분들을 혹시 보실 수 있어서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면 네. 또 다음 이번에는 기본 단계인데 다시 응용 단계에서 만나서
또 자기들의 또 최고의 라인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문제 들려주면 어떤 교사가 나쁜지 어디가 나쁜지 다 얘기할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